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책상 위 노트북,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요, 아주 작은 칩이 들어있죠. 아니, 이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담고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손안의 작은 우주, 바로 이 메모리 칩의 경이로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꼭 잘 계획된 거대 도시의 지도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메모리 칩 내부 모습입니다. 이 좁디 좁은 공간에 수십억 개나 되는 전자 스위치가 정말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이해하려면요, 우리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작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목이 소형화의 마법인데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기술 그 이상이거든요. 거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손톱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십억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황당하죠? 근데 이게 바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도전 과제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그 해답이 정말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는요, 사실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건축 자재, 딱 하나, 이 빌딩 블록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쌓아 올린 결과물이거든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스페트.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디지털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놀라운 기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모스페트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엄청나게 작은 전자 스위치입니다. 전기를 흐르게 했다가, 즉 켰다가, 또 멈추게 했다가, 껐다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단순한 켜고 끄기 동작이 수십억 개가 모여서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디지털 세계의 뇌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기가 들어오는 입구인 소스가 있고요. 나가는 출구인 드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게이트, 즉 문이 흐름을 딱 조절하는 거예요. 게이트에 신호를 주면 문이 활짝 열려서 전류가 흐르고, 신호를 끊으면 문이 쾅 닫히는 아주 직관적인 원리죠. 더 쉽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니면 물을 틀고 잠그는 수도꼭지요. 모스페트는 바로 전기를 위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크기의 수도꼭지인 셈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현대 기술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니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이 수십억 개의 스위치를 요 작은 칩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딱 한 가지 목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위치를 계속해서 끝도 없이 더 작게 만드는 거였죠. 여기 이 말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스케일링,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는 건 단순히 공간을 아끼려고 더 많이 넣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작게 만들수록 성능은 더 빨라지고 전기는 더 적게 먹어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이게 바로 스케일링의 마법인 거죠. 자, 여기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원래 모스페트라면 오른쪽은 길이, 폭, 높이 같은 모든 부분을 K라는 일정한 비율로 확 줄여버린 모습이에요. 심지어 작동에 필요한 전기, 즉 전압까지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스케일링 법칙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표를 보면 스케일링의 놀라운 효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일단 크기를 줄이니까 왼쪽,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죠. 오른쪽, 이걸 고집적도라고 하고요. 작동 전압을 낮추니까 전기를 덜 먹게 되죠.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기기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렇게 끝없이 작아지는 과정이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져요. 이 소형화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엔지니어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물리적인 문제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작을수록 모든 게 다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원자 크기까지 무한정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작아지니까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어요.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니까 분명히 스위치를 꺼짐 상태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전류가 계속 새어나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꽉 잠궜는데도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소스강 드레인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게이트가 더 이상 전류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골치 아픈 누설 전류 문제입니다. 이 누설 전류 정말 꽉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랑 똑같아요. 수도꼭지 하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건 별거 아니지만 수십억 개의 수도꼭지에서 동시에 물이 샌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그냥 낭비되고 칩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하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이동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 길, 즉 배선이 너무 얇아지니까 그 안을 흐르는 전자들의 흐름이 너무 강력해져서 마치 강물이 강둑을 깎아내듯이 금속 원자들을 실제로 밀어내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거센 강물이 강둑을 계속해서 깎아내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선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이 물리적으로 배선을 갉아먹어서 결국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칩의 수명을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지금까지는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는 숲 전체를 한번 봐야겠죠? 시야를 다시 넓혀서 이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제품으로 탄생하는지 그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회로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이랑 아주 비슷해요. 빛을 이용해서 실리콘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회로 모양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는 기술로 발전해 왔어요. 덕분에 점점 더 미세한 회로를 인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주 섬세한 실리콘 칩은 외부의 충격이나 습기, 먼지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겠죠. 패키징이라는 과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칩을 안전하게 감싸서 보호하고 또 우리 기기의 다른 부품들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주는 마지막 공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칩 하면 떠올리는 그 까만색 네모난 부품 있죠? 그게 바로 이 패키징이 끝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되짚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건 켜고 끄기라는 아주 단순한 기능을 가진 스위치, 바로 모스펫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작게 만들고 또 수십억 개를 한데 모아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경이로운 기술을 만들어낸 거죠. 모든 위대한 복잡함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기술은 정말 물리법칙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몇 개 수준에 불과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어쩌면 더 이상은 작아질 수 없는 궁극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인류의 다음 기술적 도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